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우버의 한국에서 점유율 성장이 무서운가 봅니다. 그들의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중형 택시에 예약을 풀어줬을까? 의문이죠. 저도 의문이었습니다. 야, 예약은 특별한 고급 사업자의 굉장히 특별한 돈 버는 기능인데 그걸 중형에도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기사를 위한 것인가? 그럴 가능성보다는 지금 많이 빼앗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예비 개인 택시 기사님들은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상황을 모르니까. 근데 현재 뭐 가맹이 됐든 비가맹이 됐든 운행하고 있는 기사들은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재밌습니다. 자, 현재 그 가맹과 비가맹이 있죠. 우버 말고 다른 사업자가. 네, 근데 그들이 콜이 어떤 식으로 뜨는지는 아시죠? 비가맹은 2km 밖에 콜을 일반적으로 띄웁니다. 2km 이내의 콜은 극단적으로 가까울 때, 막 100m, 200m 바로 앞에 있고 그럴 때는 띄워주지만 한 2, 300m 이상부터 1.9km까지 2km 이내까지 콜은 안 주죠. 네, 그래서 대부분 비가맹은 2km 밖에 콜을 줍니다. 반면에 가맹은 굉장히 가까운 콜이 뜨고 오히려 2km 밖에 콜이 잘 안 뜨죠. 결국은 가맹이 가까이 있어요 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자, 진실은 비가맹도 가까이 있어도 가맹에게 가까운 차들을 연결시켜 주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뭐 본인들이 가맹에 콜을 줘야지만 연결돼야지 수수료를 버니까 돈을 벌겠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좀 짜증 나긴 하죠.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게 손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손님들이 이제 해야 되는 건 무조건 우버를 같이 부르셔야 돼요. 그 사업자를 이용하더라도 우버를 같이 부르면 무조건 가까운데 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국민들이 알아가면 아마 그 사업자는 빠르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중요한 건 비가맹에게는 2km 밖에 콜을 주고 가맹에게 2km 안에 콜을 주면서 소비자들이 2km 안에 차량 중에서 가맹만 있는 줄 알고 가까이에 가맹만 있는 줄 알고 결국은 돈을 내게 만드는 방식이다. 그러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는 것이겠죠. 자, 근데 이 부분에서 맹점이 있어요. 그 맹점을 우버가 지금 정말 잘 치고 들어오고 있다. 왜? 우버는 거리 상관없거든요. 가맹차든 비가맹차든 가급적이면 거리 상관없이 가까운 택시 일정 이상 숫자에게 먼저 콜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자, 손님이 한 가지만 부른다 라고 하면 우버를 부를 때는 가까운 데 택시가 있어요. 근데 다른 택시 앱을 부를 때는 가맹차는 가까이에서 있어요. 근데 비가맹을 부르면 몇 킬로 밖에서 콜이 뜨죠. 자,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그것만 쓰는 손님들은 돈도 내고 수수료도 내면서 비싼 택시를 타는 거죠. 사실은 수수료를 안 내는 비가맹차도 가까이에 있는데 근데 손님들이 이걸 깨달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버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손님들이 이제 그것도 쓰지만 우버도 많다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우버도 같이 콜을 띄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겠어요. 자, 손님 입장에서 두 가지 콜을 같이 불러요. 그거 콜 호출해놓고 그 다음 우버도 호출합니다. 그러면 그거에서 무료인 비가맹을 호출하고 우버는 아무거나 호출할 때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우버는 무조건 가까이에 있어요. 즉 그거보다 우버가 더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우버가 굉장히 최근에 빠르게 상승을 한 거예요. 성장을 한 거죠. 이걸 아마 그 사업자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좀 이걸로 인한 영향을 느끼고 있겠죠. 자, 이걸 우리가 어디에서 유추할 수 있냐면 그 비가맹, 그 가맹 말고 비가맹 기사님들이 콜이 뜨고 갑니다. 근데 가는 중에 콜이 취소가 돼요. 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님이 불렀는데 뭐네? 멀리 있어서 안 해야지 그러면 바로 취소하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경험이 많이 있느냐 하면 그 가맹을 운행할 때는 손님까지 가는 중에
애매하게 중간 정도 갔는데 취소가 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혹은 또 다른 경우가 뭐가 있냐? 손님 목적지 찍은 곳에 갔어. 근데 없어. 손님이 없어. 전화하면 저 타고 가고 있는데요. 취소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기사님이 화가 나서 손님이 취소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이상한 거야. 왜 이런 애매한 경우가 있을까? 애초에 손님이 가려고 했다면 기다릴 건데 중간에 취소하거나 다른 택시를 타고 간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즉 이런 손님들은 이제 우버도 부르고 그것도 부르는 거예요. 같이 부르는데 우버에서 그러니까 그거에서 비가맹을 부르고 우버는 아무거나 부르는데 대부분 우버가 더 가까이 있겠죠. 요즘에는 우버도 이제 상당수의 기사님들이 켜고 있으니까. 자, 이 상황에서 우버가 차가 먼저 와버리는 거야. 그리고 우버 타고 갔어. 그리고 나중에 그건 무조건 2km 밖에서 뜨니까 2km 안에서 우버가 먼저 손님을 모시고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거 비가맹 운행하는 기사님, 2km 밖에서 뜬 기사님은 열심히 왔는데 손님이 없어. 아니면 한참 와서 이제 한 500m, 300m 남았는데 취소를 해버리는 거야. 자, 이게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합리적으로 수수료 안 내면서 타고 가고 싶은 손님들은 우버로 대거 쏠린 거죠. 적극적으로 쏠려갔던 거야. 여기에서 그러면 이걸 이제 막아야 되죠. 계속 손님의 이탈이 벌어지고 이걸 사람들이 카톡이나 아니면 서로 이용하는 데서 정보로 이제 공유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깨달아 버리고 있는 거야.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게 더 퍼지면 안 되겠잖아요. 왜? 자기들은 그 2km를 바탕으로 최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데 가맹으로 꼬셔서. 그러면 해결 방법이 뭐예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결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 가장 확실합니다. 비가맹도 2km 이내 콜을 주면 됩니다. 2km 콜 풀어버리고 100m, 200m, 300m, 500m, 600m의 콜, 지금 비가맹 기사님은 거의 안 뜨는 그 콜을 주면 돼요. 근데 이건 문제가 있죠. 뭐죠? 가맹이 망합니다. 자기들 돈 버는 게 가맹에게 수수료인데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 손님은 좋아요. 가까이에 많이 있으니까. 수수료 적게 내거나 안 내는 그 비가맹 차도 가까이에 많이 있기 때문에 손님은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가맹이 망해버려요. 자, 그러면 이걸 하지 않고 어떻게 손님을 묶어 놓을 수 있냐? 그곳에 손님을 묶어 놓을 수 있냐? 자, 이게 바로 예약이었던 거예요. 즉, 손님에게 지금 그거 예약이 뜨는 게 무슨 의미냐면 주변에 가맹차가 없을 때 떠요. 비가맹이 아니고 주변에 가맹차가 없을 때 가맹이 중형도 예약을 할 수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꼬셔요. 그 얘기가 그곳에 도착하는 가맹차는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바로 가까이에서 태울 수 있는 가맹차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손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걸 비가맹에게 연결해주면 좋죠. 가까이 있는 비가맹에게. 근데 그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한다? 가까이에 오고 있는 가맹 기사님에게 예약 콜로 미리 배차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을 묶어버리는 거죠. 자, 취소하지 마세요. 곧 옵니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뭐냐? 단기적으로 조금 손님을 묶는 현상은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고급이나 대형 쪽에 예약이 꿀이었는데 그 예약이 이제 꿀통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가맹에게 잘해주기는 싫고 다 해먹고 싶은데 우버가 빠르게 자기들의 빈틈을 노리고 그걸 깨버리고 균열을 내고 점유율을 빼들어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중형을 어떻게든 가맹 위주로 손님들을 묶어놓는 방법을 쓴 게 바로 가맹 예약에, 그러니까 중형에도 예약을 푼 건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결국 누가 손해보겠어요? 바로 고급이나 대형 쪽의 예약이죠. 사실 고급이나 대형은 예약이 풍부하지 않으면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즉시콜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꿀통이었던 예약을 중형에게 풀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꿀통이 박살나는 거죠. 아니, 뭐하러 비싼 그 큰 걸 부릅니까? 왜냐하면 고급이나 대형 택시도 대부분 손님은
한 50% 이상이 1인입니다. 짐 없는 1인이 혼자 타요. 즉, 그 사람들은 예약이 된다라고 하면 더 싼 중형이 괜찮거든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차가 준비되어 있는 그걸 원해요. 그 기능을 이제 이쪽에 고급에다가 넣으면서 대신 손님에게 많은 수익을 끌어내고 그다음 기사들을 고급 대용으로 꼬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꿀통을 어쩔 수 없이 큰 시장, 중형 가맹 시장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큰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꿀통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럼 누구의 꿀통이 깨지죠? 바로 고급 대형의 꿀통이 깨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급 대형의 꿀통이 깨지면서까지도 결국 이제 이걸 진실을 우리 기사님들이 다 소문 퍼지고 알아버리면 누가 고급 대형 그거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그럼 뭐하러 해요? 이제 가장 큰 장점이었던 예약의 장점이 떨어지고 공항은 또 특별한 기사들만 따로 조건이 되는 기사들에게만 우선 부여를 하는데 그러면 그건 진짜 고생만 하고 돈은 많이 쓰는데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 수급이 안 되고 빠져나가는 이탈하는 기사는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숫자가 별로 안 늘잖아. 제발 절대 하지 마십시오. 고급 대형은 더더욱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그건 좋은 시절 끝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지금 우버의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우버가 적어도 국내 택시 시장에서 점유율이 꽤나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자,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일단 수익은 지키고 싶고 하지만 시장 점유율도 지키고 싶다 보니까 결국 자기들의 사업 중에서 한 가지를 사실상 패를 내놓으면서 중형의 예약을 푼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이제 크게 한 가지로 보면 우버의 성장세가 빠르다. 이제 뭐가 됐든 이제 우버는 무조건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효과가 좋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급 대형은 이제 절대 하지 마시라. 그건 진짜 꿀통 다 깨졌어요. 의미 없어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네요. 재밌어요. 감사합니다.